지금의 이제 회사는 2021년에 설립이 됐고요. 거의 설립하고 6개월도 안 돼서 한 3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국고보조금 1억 7천만 원, 총 사업비 1억 6천만 원, 그러면은 1,400만 원대 5천만 원. 그 김부각을 만드는 대표님도 저한테 찾아와서 8,600만 원인가 받아들였죠.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 해드린 분 중에 한 30에서 40%는 그 연도 중에 가장 큰 지원 사업에 합격하시고요. 1년 내에는 100%, 1년에 1000개 이상의 지원 사업들이 매번 나오는데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3F라고 하거든요. 프렌드, 패밀리, 펀드. 그러니까 대출, 친구 돈, 가족 돈. 그걸 쓰지 말고 정부 지원금 꼭 이런 걸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자금들을 활용해서 초기 스타트업으로 있고, 현재는 연매출 한 30억 정도 내고 있는 굿즈 회사를 운영하는 샵앤픽 최용우입니다. 지금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하신다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실 초기 스타트업들은 뭔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한데,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자 이제 창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런 이제 지원금을 정부 지원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한테 맞는 지원이 뭔지를 일단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지원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 이후에 이제 최종 선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정부 사업이라고 하면 절차가 많고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렵진 않을까요? 모르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한번 작성해 보신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어서 처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자본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이런 경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원래는 저는 이제 수학교육과를 이제 졸업을 해서 그 직후에 이제 강연 기획사 사업을 좀 했었는데, 제가 사기를 좀 크게 당해가지고 이제 네. 폐업을 하고 일용직으로 이제 알바를 하다가 초기에 스타트업에 이제 입사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지금은 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기를 당하셨다면 뭐 빚이 생기셨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빚이 생겼었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안에 그거를 다 이제 갚고 다시 재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고 시작하셨어요? 원래 맨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제 스타트업에 들어가고 멘토링을 받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멘토링을 한다는 거는 수업 들을 만한 게 있었던 건가요? 사실 수업을 듣기보다는 처음에는 무작정 발품 팔아서 찾아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트업에 입사를 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좀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 실패하면 다른 직업 쪽으로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왜 다시 또 도전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자립을 조금 빠르게 하고 싶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지원받았던 건 700만 네. 원이었고요. 강연 기획으로 가볍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해봐라 해서 주는 예산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조금 이제 사업화 시키는 형태의 이제 지원 사업, 그걸 더 넘어서는 이제 어떠한 무언가를 좀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초기 자본 같은 게 필요 없나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없이 일단 준비를 해서 그 지원금을 받으면 그 금액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같이 운영하는 이런 입주 공간입니다. 실제로 여기 입주를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PPT를 만들고 실제로 발표를 해서 이제 선정이 돼야지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뭐 월세나 공과금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저희 사무실도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거기도 공과금이랑 관리비 포함해서 월에 저희가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내고 사용을 60만 하고 원. 있습니다. 네. 커피도 이제 내려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세미나 공간, 대규모 회의실, 뭐 소형 회의실부터 시설 내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캐릭터 이런 사업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불법적인 거나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처음 지원금 받으실 때 얼마 받으신 거예요? 지금의 이제 회사는 2021년에 설립이 됐고요. 거의 설립하고 6개월도 안 돼서 한 3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3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국고보조금 1억 7천만 원, 네, 이런 금액도 있고, 총 사업비 1억 6천만 원, 뭐 이렇게 보면은 1,400만 원,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효율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해주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 1,000만 원부터 뭐 1억, 2억까지 사실 정부 지원은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R&D 같은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10억, 20억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작성하셨던 사업계획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살면서 생애 처음으로 쓴 사업계획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30장 정도는 씁니다. 지금 혼자 다 쓰시는 거예요? 대표가 쓸 줄 알아야 내 사업을 더 성장시킬 수도 있고요. 내 사업을 뒤돌아볼 수도 있고 미래를 또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다 직접 씁니다. 그럼 총 몇 개를 여태 받으셨을까요? 금액으로만 치면은 누적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투자자 또 모으시는 건가요? 이제 정부 지원으로 끝나는 지원도 있는데 데모데이라고 해서 투자자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주는 지원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투자자분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매칭이 돼서 실제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 한 6억 정도의 투자 유치까지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일으킨 것마다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사업에 프로젝트식으로 해서 다르신 거예요? 사업화는 크게 하고 제작 지원은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해서 좀 나눠져 있고요. 둘 다 지원을 해서 둘 다 받으면 둘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좀 이런 노하우들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산이 없거나 적자이신 분들이 조금 계시고 그래도 정부 지원금이라는 존재를 알고 활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뒤에 패키지가 붙는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생애 최초 한 번도 사업자를 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창업 성공 패키지, 뭐 이런 사업화도 있고 제도전 패키지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있고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주는 이제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디자인을 지원해 준다라든지 혹은 마케팅, 혹은 설비, 혹은 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라든지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사실상 1년에 1000개 이상의 지원 사업들이 매번 나오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구나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안 받아야 될 이유 같은 것들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1년, 2년, 3년 매번 도전하시면서 이 예산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확보하고 계시고 부족한 자금이나 새로운 도전을 여기서 충당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단 다 지원을 해놓고요. 선정이 되는 걸 골라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센터에 있는 하나의 좋은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원 사업 받으려고 하는데 실패를 좀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할 줄 모르고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는 사실 어려워하죠, 많이. AI 활용하면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숫자, 규모,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명확하지 않게 나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문맥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AI로 쓴 사람들의 사업 계획서는 그냥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 문장을 다듬는 정도로는 활용하기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성할 줄 몰라서 전문가한테 맡기거나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나 외주를 맡기면은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불법이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자체는 대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쓰는 방법을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불법적인 거, 뭐 사행성, 뭐 이런 부분인 아이템이 아니면은 99%도 아니고 100%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남다른 혁신적인 아이템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전혀 아니고 실제 제가 했던 사례 하나를 좀 설명드리면 혹시 김부각이라고 김을 튀겨서 만드는 전통 간식이라고 네. 보시면 좋습니다. 그 김부각을 만드는 대표님도 저한테 찾아와서 컨설팅 의뢰를 했고요. 그 김부각으로 8,600만 원인가 8,400만 원 정도 제가 받아들였죠. 물론 네. 대필은 아니고요. 카페를 운영하겠다. 네. 이렇게 작성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거기서 더 어떻게 디벨롭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선정 여부가 달라진다. 그런 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다. 대표님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은 이제 저희 창고 갑니다. 저희가 이제 굿즈를 입고하고 검수를 하고 이제 배송을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창고도 지원 사업 받으신 거세요? 창고는 저희의 자금으로, 본사는 지원 사업으로. 보통 창고를 지원해 준다는 지원 사업은 많이 없는데 일부 비용, 예를 들면 택배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이나 창고랑 본사나 똑같은 위치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소재나 이런 쪽 지원 사업에서는 실제 공장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창고 지원도 되는 경우가 좀 있죠. 여기에는 어떤 제품들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뭐 마우스패드부터 뭐 머그컵, 뭐 배지, 키링 등 정말 많은 이제 상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굿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재고만 해도 한 2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억이요? 네.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은 어떤 걸까요? 장패드라고 네. 가로로 긴 마우스패드가 있습니다. 한번 오시겠어요? 이렇게 저희는 캐릭터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캐릭터나 일러스트가 그려진 이러한 이제 장패드류가 사실 지금 제일 잘 나간다.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리에이터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이러한 상품들이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내부 기획하는 경우가 있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어디 가세요? 저희가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라고 해서 부천에 있는 연구소에 가는 중입니다. 무슨 연구를 하시나요? 이게 연구라고 하면은 다들 화학 막 뭐 생명공학 막 이런 거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연구가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컨텐츠 관련된 연구소입니다.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분석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연구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사무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꼭 연구소일까요? 이것도 약간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시설이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이 있어야 혜택을 주는 R&D 지원 사업도 있고요.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지원 사업들도 많아요.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사나 본사, 연구소 이렇게 좀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연구소가 있는 이 곳은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회 상금만 4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대표님 상장이 엄청 많으신데요? 자랑하려고 이렇게 온 건 아니지만 뭐 이 중에서는 뭐 이렇게 대회에서 우승한 상장들도 있고, 실제 여기가 이제 웹툰 융합센터 입주하게 된 이제 상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된 상도 있고요.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좋은 성과를 내서 인천시장님께서 주신 표창 같은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럼 표창장, 위촉장 이런 것들은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진짜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주기적으로 막 메일도 보내서 저 사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자랑도 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많이 생겼고요. 이런 관계 형성이랑 정보 지원만으로도 저희가 실제로 지자체에 굿즈를 제작하거나 이런 사례도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상을 받으셨을 때 그때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처음 상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상은 상장을 받으러 가는데 막 덜덜덜 떨면서 올라갔고요. 받으면서도 이렇게 식은땀 막 흘리면서 여기 서 있는 게 맞나? 그냥 그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내려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패랑 그리고 통장에는 상금이 꽂혀져 있었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고 어떤 심정이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신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대회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 대회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창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원금이랑 달라요. 지원금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고 하면은, 대회는 상금을 받으면은 그게 말 그대로 진짜 상금입니다. 규모는 조금 작아도 상금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성향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처음 만드셨던 사업 계획서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맨 처음 썼던 사업 계획서는 아니에요. 뭐 내용을 보면은 뭐 기업명이나 뭐 사업 아이템명, 그리고 밑에 뭐 회사 소개, 이게 사업 계획서 쓸 때 가장 문제거든요. 회사랑 팀 소개를 쓰라고 하면은 뭐 진짜 우리 회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런 거 하나 다 적게 되는데, 의도가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진짜 의도는 뭐냐면, 제가 이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팀을 쌓아왔느냐, 사실 이걸 적어야 되는데 방향성을 좀 많이 잘못 잡았죠. 가장 최근에 썼던 사업계획서랑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과제 내용 요약, 그리고 수행 기간의 전문성. 사실 과제 내용 요약이랑 사업화의 방안이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는 반복됩니다, 계속. 이런 걸 알아가기까지의 사실 저는 시간을 10년 이상 10년 이상 투자를 해서 쌓아온 노하우를 한 달, 두 달 내로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런 강의 콘텐츠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요약은 짧게 적는 거거든요. 네. 보통 한두 장 내로 적습니다. 핵심 내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짧게 적는데, 이 짧게 적는 거 밑으로 이제 본문이, 그럼 요약에 적혀 있는 거를 디테일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적어준다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업계획서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겠다, 여사 컨텐츠에 대한 소개, 뭐 어떻게 제작을 하겠다, 뭐 사업비를 어떻게 쓰겠다, 결과물을 어떻게 내겠다, 그리고 우리 팀을 어떻게 꾸리겠다, 그리고 차별화가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러한 항목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에 컨설팅 좀 도와주셨다고 하셨는데 사업 계획서 쓰시고 합격 다 하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 해드린 분 중에 비율로 치면은 한 30에서 40%는 그 연도 중에 가장 큰 지원 사업에 합격하시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내에는 100% 합격을 하셨고요. 그리고 큰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년 정도 도전하면은 대부분 다 합격하셨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런 공고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공고는 업종이랑 업태마다 봐야 될 곳이 정말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 먼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K-스타트업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사업 공고라고 적혀 있죠. 네. 정말 많은 이제 정부 지자체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도 이렇게 쭉 뉴 떠 있는 것만 진짜 엄청나게 많죠. 사실 이 영상이 아마 편집되고 송출이 됐을 때쯤에는 이 지원 사업이 끝나 있을 거긴 하지만 지원 사업이 양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로 설명드려도 아마 작성하실 수 있을 건데 이름은 창업 중심 대학 네. 예비 가로치고 창업 기업 모집 공고. 이 괄호는 뭐냐? 예비 창업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창업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입니다. 일단 가장 궁금하신 게 아마 지원금 규모일 겁니다. 여기 사업화 자금 평균으로는 7,700만 원. 그 이상 주는 것도 있고 그 이하로 주는 것도 있다는 뜻이겠죠. 최대 2억 원. 네,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적게 뽑진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뽑는 거죠. 553개사 정도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경쟁률이 낮아지겠네요.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경쟁률이 조금 더 낮고요. 서울로 올수록 당연히 경쟁이 셉니다. 하나의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은 만약에 혹시나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다른데 조금만 보완해서 복사 붙여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줍니다. 제목에서 한 30%가 걸러지고요. 요약에서 한 50% 걸러집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1차적인 가이드는 정부에서 줍니다. 외부 동기, 내부 동기, 문제점 해결 방안 필요성, 개선 구체화하려는 목적,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부터 네.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방법 배우기만 하면은 쉽게 쓸 수 있죠. 근데 워낙 공고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제가한테 딱 맞는 공고를 찾죠? 네, 여러 가지 나한테 잘 맞는 공고들을 찾는 그러한 이제 파트너들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좀 정밀하게 찾아주는 것들은 좀 유료 기능이 들어간 파트너들도 있고 이제 무료로 찾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나한테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나왔다라고 보내주는 이런 이제 웹 매거진 같은 형태의 이제 무료 기능들도 있고 주기적으로 나한테 좀 잘 맞는 지원 사업들이 올라왔어요. 라고 알람톡 같이 보내주는 서비스도 있는데 한번 무료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여러 사이트들의 리스트된 자료들을 한번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보통 발표 자료 제출까지 짧게는 일주일밖에 시간을 안 주고요. 네. 길게는 한 2주일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줍니다. 내가 그래도 한 20장 정도 되는 PPT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하는 현장에 가면은 적게는 심사위원 한 4분 정도 앉아 계시고요. 많게는 한 10몇 분 앉아 계십니다. 발표는 평균적으로 7분에서 한 15분 사이로 질의응답도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끝이고요. 결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발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이 술술 나와야 되겠죠. 내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잘 나와야 되고 질의응답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몰랐던 부분들을 좀 인정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내가 떨어서 말을 못하면 그 시간이 그대로 갑니다. 떨더라도 어떻게든 말을 계속 하는 연습들을 꼭 하셔야 되고 발표 대본을 가지고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내 사업인데 안 보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발표 자료에 내가 뭘 말할지 소스들을 잘 넣어가지고 준비 잘 해가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발표하시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해봐 주실 수 있나요? IR 자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단에 그냥 맛보기만 살짝 보여드리고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발표 자료라기보다는 IR 자료, 투자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떨리네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발표해 본 적은 처음이라서 네, 떨리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버추얼 IP를 활용해서 이제 상품화 유통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샤펜픽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서브컬처 기반의 버추얼 IP의 성장과 관심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버추얼이라고 하면은 실물 기반의 가상 휴먼도 있지만 2D나 3D 기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브컬처 기반의 이런 버추얼들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서브컬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서브컬처가 사실 이제는 메인컬처가 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브컬처 기반의 버추얼 아이돌은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거나 음악 중심에서 1위를 하거나 이러한 성과를 내면서 점점점 대중한테 나아 보여지면서 이제 메인컬처화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30년에는 700조 원 규모로 형성이 돼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업계 최초로 이제 90억 원의 펀딩 달성까지 성공한 사례를 보이는 만큼 소비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서브컬처 버추얼 시장의 특징을 이제 포인트로 잡고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버추얼 크리에이터는 이제 K-팝 아티스트적인 이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서브컬처 기반의 캐릭터 소비자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 시장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대신에 단점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장에 있는 모든 일을 한 회사가 다 소비해야 되고 다
만들어 가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샵앤픽은 이 서브컬처의 캐릭터 라이선싱을 유통하는 이 산업과 K-팝이나 연예인과 같은 아이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이 시장,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종합적으로 유통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이제 본 사업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 시장이랑 제 사업의 도입부이고요. 포인트들을 잡아가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급하게 요청드렸는데 술술 나오시네요, 정말. 제가 만약에 이제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해드려서 실제 하나의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딱 3분 보고 발표 시연 해드릴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예상 질문까지 다 뽑아드릴 수 있을 정도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 발표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또 있을까요? 가만히 서서 그냥 발표를 하면은 페이지 넘어가면 좀 지루해집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들게끔 하는 방법들에 대한 제스처나 이제 악센트 그리고 이런 멘트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연습하시면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 꽃단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장 입고 뭐 이렇게 가야 될까요? 저는 그냥 이러고 가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깔끔한 게 그래도 인상 깊기는 하겠죠. 정부 지원 사업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 어떻게 바뀌셨어요? 이게 일은 그냥 똑같이 힘들게 하는데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뭘 만들어갈 수 있지? 막막함의 고민 때문에 일을 조금 하게 된 느낌이라면 지금은 제가 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좀 정신없이 일한다? 뭘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느냐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사업의 장점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 자금을 주는 게 물론 영순이겠죠. 진짜 내가 사업하는데 온전히 쓸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게 사실 제일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또 단점도 있을까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진짜 아예 못하십니다. 뭐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보거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배우거나 뭐 둘 중 하나 아닐까요? 이제 앞으로의 그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좀 즐겁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뭐 지원 사업도 꾸준히 할 예정이고 지금 제가 좋아하는 사업을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게끔 더 성장시키는 거 머릿속에 일밖에 없습니다. 일단 더 나아가서 제가 가진 노하우들 이런 노하우들을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그걸 배우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든 아니면 목표든 이런 걸 좀 이뤄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면 좋을까요? 예산이 좀 부족한 분들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뭐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이면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아이템이 없더라도 나는 창업을 꼭 해보고 싶어 근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 이런 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적합하죠.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자영업자들 정말 힘드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막막하실 건데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뭐라고 감히 한마디를 하겠냐마는 뭐라도 어쨌든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정부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지 마시고 꼭 이런 기회들을 잡고 이제 활용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창업 지원금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사실상 내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3F라고 하거든요. 프렌드, 패밀리, 펀드. 그러니까 대출, 친구 돈, 가족 돈 그걸 쓰지 말고 사업을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정부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궈냈던 그런 퇴직금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업하지 마시고 꼭 이런 걸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들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에 꼭 참여해 주셔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